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통장에 찍히지만 왜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아끼는데 왜 부자가 되는 길은 멀게만 느껴질까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비 습관이나 투자 실력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은 애초에 이길 수 없도록 설계된 게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함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다수의 부를 합법적으로 이전시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겁니다. 금융사기라는 단어는 보통 보이스피싱이나 폰지 사기를 떠올리게 하지만 진짜 사기는 당신의 눈앞에서 정부와 은행의 승인 아래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평생 모아온 돈의 가치가 어떻게 조용히 도둑맞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의 진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연 2% 정도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즉, 당신이 은행에 넣어둔 1억 원은 내년이면 실질적으로 9,800만 원의 가치밖에 갖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200만 원을 잃은 셈이죠. 이것이 바로 소리 없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왜 이 세금을 좋아할까요? 정부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직접 올리는 대신 돈을 더 찍어내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돈이 더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현금과 예금을 보유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진 부자들은 오히려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더 큰 부를 축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부의 이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부자들의 주머니로 말이죠. 이것이 시스템이 만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함정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신용카드로 원하는 것을 먼저 가져라. 학자금 대출로 미래에 투자하라. 부채는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처럼 포장됩니다. 하지만 그 사다리의 끝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빚의 굴레입니다. 복리의 마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자를 통해 돈이 돈을 버는 기적이죠. 하지만 시스템은 당신이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쪽이 아니라 복리의 저주를 받는 쪽에 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5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려 집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원금 5억 원만 갚는 게 아닙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은행에 바쳐야 합니다. 당신의 30년이라는 시간이 당신의 노동력이 고스란히 은행의 이자 수익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판 노예제도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과거의 노예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면 현대의 우리는 부채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상납하며 살아갑니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은행과 시스템을 위해 일하는 부품이 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금의 대안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고 그 과실을 나눈다는 아름다운 명분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 또한 철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당신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미래 가치를 예측하는 동안 월가의 기관들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1초에 수천 번씩 거래하는 초단타 매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로 시장의 미세한 가격 변동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법니다. 당신이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살 때쯤이면 정보는 이미 가격에 모두 반영된 뒤입니다. 소위 내부자들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당신보다 훨씬 먼저 정보를 얻고 움직입니다. 기업들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경영진의 스톡옵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당신은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초대된 손님일 뿐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소수이며 그들의 성공 신화는 더 많은 개미들을 시장으로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작은 투자금이 모여 거대한 유동성을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 당신이 실제로 돈을 버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문제가 폭발했던 사건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은행들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실 채권들을 뒤섞어 안전하다고 포장한 복잡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넘겼습니다. 결국 거품은 터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죠. 상식적으로라면 이 사태를 일으킨 은행가들이 감옥에 가고 은행은 파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정부는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논리로 국민들의 세금, 바로 당신의 돈으로 은행들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탐욕스러운 금융가들은 막대한 보너스 잔치를 벌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 그들은 위험한 도박을 벌여 돈을 벌고 판이 엎어지면 당신의 세금으로 손실을 메웁니다. 이보다 더 노골적인 사기가 어디 있을까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연금을 부으면 안정된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 역시 허상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기금 고갈이 예정된 시한폭탄입니다.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인데 미래 세대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어떨까요? 당신의 돈은 자산운용사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수익률과 상관없이 매년 꼬박꼬박 높은 운용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당신의 연금 계좌가 반토막 나도 그들은 수수료로 수입을 올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의 펀드 수익률은 시장 평균 지수 SP500 등을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당신은 비싼 돈을 내고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겼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못한 성과를 거두는 셈입니다. 연금 제도는 당신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돈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 수수료를 창출하기 위한 거대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유지될까요? 바로 언론과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세뇌 덕분입니다. TV를 켜면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특정 종목을 추천합니다. 신문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퍼뜨리며 더 많은 대출을 장려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수입은 금융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때 창출됩니다. 당신이 거래를 많이 하고 빚을 많이 낼수록 그들은 돈을 법니다. 과연 그들이 당신의 편에서 진실을 말해줄까요?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역사를 배우지만 정작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짜 의미, 부채의 위험성,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의 저축은 곧 자산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대중을 금융 문맹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무지한 대중은 통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폰지 사기의 본질은 무엇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다면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정부는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돈 새로운 빚을 찍어냅니다. 연금 시스템은 새로운 가입자가 내는 돈으로 기존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구조가 폰지 사기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규모와 합법성이라는 차이뿐입니다. 폰지 사기는 소규모로 일어나고 불법이지만 금융 시스템은 국가 단위로 일어나며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신용 팽창에 기반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저축과 연금의 미래를 맡기는 행위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폰지 사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베팅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우리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특히 FOMO Fear of Missing Out, 즉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언론은 연일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고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공포에 휩싸여 무리하게 빚을 내 추격 매수에 나섭니다.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화랑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나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공부도 없이 묻지마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대중의 탐욕과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들은 조용히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의 손실뿐입니다. 모든 금융버블의 역사에서 이 패턴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이성적인 판단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과 시스템의 싸움이 불공평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헤지펀드,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당신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리 인상이나 정책 변화 같은 중요한 정보를 언론에 발표되기 훨씬 전에 알고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주식 시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곳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비싼 값을 치르고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일 뿐입니다. 당신이 접하는 경제 뉴스는 대부분 진실을 희석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대중을 유도하기 위해 가공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정보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공유됩니다. 이 정보의 격차를 인지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그들의 의도대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소리 없는 세금이라면 직접적인 세금 제도는 소리치는 수학입니다. 당신은 월급을 받기도 전에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수많은 세금을 원천징수 당합니다.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를 냅니다. 나중에 팔아서 이익이 남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죠. 당신의 소득과 자산은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에 흡수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복잡한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합법적인 절세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각종 공제 혜택을 활용하며 역외 탈세를 통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자신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고 말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결국 세금 시스템마저도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우고 자본소득이 주 수입원인 부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부의 이전을 가속화하는 교묘한 장치입니다. 정부의 규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독과점 방지 같은 좋은 명분을 내세우죠. 하지만 많은 경우 규제는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규제를 만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복잡한 규제와 인증 절차에 부딪혀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 혁신은 사라지고 시장은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독점됩니다. 독점 기업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도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규제가 실제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당신의 선택권을 빼앗는 족쇄가 되는 아이러니. 이것이 규제의 민낯입니다. 이 모든 부조리를 알게 된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저항하지 않을까요? 첫째,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해서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죠. 둘째, 시스템이 주는 작은 안정감 때문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약간의 복지 혜택 같은 당장의 달콤함에 안주하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성실하게 일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의 정답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길들여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물리적인 폭력으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시스템의 노예가 되기를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의 당근과 낙오라는 이름의 채찍을 통해 우리를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지배 방식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이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등장은 새로운 차원의 통제 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현재의 현금은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죠. 하지만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 서버에 기록되는 CBDC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당신의 모든 금융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물품의 구매를 제한하거나 세금을 즉시 원천 징수하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당신의 예금을 강제로 소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기술은 편의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착취 구조는 단지 한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들은 재정 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의 돈을 빌려주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라고 압박합니다. 그 결과 해당 국가의 핵심 자산은 헐값에 외국 자본에 넘어가고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빈곤에 빠집니다. 겉으로는 구제금융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주권을 빼앗고 선진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경제를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거대한 글로벌 시스템은 약소국을 영원히 빚의 굴레에 가두고 그들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교육 시스템에 있습니다.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은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에서 일할 순종적이고 규율을 잘 지키는 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며 권위에 복종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창의적인 생각이나 비판적인 질문은 억제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스템의 부품이 되는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금융교육의 부재는 물론이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도록 유도합니다. 당신이 시스템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다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스스로 공부해야만 합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계속해서 돈을 쓰도록 부추깁니다. 광고와 미디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보여주며 그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최신 스마트폰, 명품 가방, 더 큰 차.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엿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 소비가 주는 만족감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곧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우리는 또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끝없는 소비의 굴레는 당신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합니다. 당신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스템이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당신이 저축하고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제품을 소비하고 그들의 이익을 채워주는 충실한 소비자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이 단결해서 시스템의 문제에 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배층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열과 통치, divide and rule 전략을 사용합니다. 대중의 분노가 시스템을 향하지 않고 우리끼리 서로를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지역 감정 등 온갖 이슈를 이용해 사람들을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의 밥그릇을 두고 싸우는 동안 진짜 이익을 가져가는 자본가들은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가 연금 문제로 다투는 동안 연금 시스템을 이 모양으로 만든 정치인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는 동안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는 가려지고 그들의 지배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진짜 적이 누구인지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거대하고 절망적인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게임의 규칙을 아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게임이 어떻게 불공평하게 설계되었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맹목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전략을 세우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무지하고 무관심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배우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행위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경제 뉴스나 책을 멀리하고 대신 자극적인 연예 기사나 드라마에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의도와 반대로 행동하십시오. 시스템에서 탈출하기 위한 첫 번째 무기는 지식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돈의 언어를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의 부를 훔쳐가는지, 좋은 빚과 나쁜 빚의 차이는 무엇인지, 복리의 마법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공부해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생 모은 돈과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책을 읽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금융 문맹 상태에서는 영원히 시스템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금융 IQ를 높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는 첫걸음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충실한 노동자이자 소비자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틀을 깨고 생산자 혹은 사업가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월급에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지식, 기술, 경험을 이용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온라인 스토어이든 유튜브 채널이든 앱 개발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 즉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월급이라는 단일 소득원에만 목매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되겠다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질 때 당신은 비로소 시스템이 설계한 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현금이나 예금은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공급이 제한된 진짜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같은 귀금속은 화폐 가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부동산, 배당을 주는 우량 기업의 주식, 혹은 당신 자신의 사업체처럼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명품처럼 사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재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거나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당신의 피땀 흘려 번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통제 밖에 있는 자산만이 당신의 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이 거대한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부채, 기울어진 금융시장, 그리고 우리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까지.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시스템이 정해준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돈과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이 게임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당신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토론하며 집단 지성을 만들어 갑시다.